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8회 하동군의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회합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마을공방 둔이 위탁 운영 동의안 등 총 2건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마을공방 둔이 위탁 운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경제전략과장님 설명하시기 전에 제가 의원님들한테 양해를 좀 구할게요. 우리 이 둔이 위탁 운영 동의안을 저번에 우리 간담회하고 좀 수정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어제 이게 수정안이 좀 필요해가지고 어제 우리 담당과하고 의장님 동의하에 좀 약간 수정한 부분이 있어서 그 수정 자료가 지금 올라와 있거든요. 이걸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자료에 안 갖다 드렸어. 이재만 경제전략과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경제전략과장 이재만입니다. 지난 2월 16일 의원 간담회 시 보고드렸던 마을공방 둔이 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공동체 활성화를 위하여 2019년 마을공방 육성사업으로 조성된 마을공방 시설을 마을공방 둔이 운영위원회의 위탁 운영에 대해 군의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추진 근거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 행정재산의 관리 위탁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2조 사용 수익허가 제13조 사용 수익허가의 방법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 제10조 행정재산 관리위탁, 하동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9조 사용수익허가, 제21조 행정보존재산의 관리위탁에 관한 법과 조례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필요성으로는 소통단절, 지역의 침체 등 지역 문제를 지역 공동체 중심의 활동을 통해 주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공동체 사랑방 조성 및 운영과 지역 내 사회적 기업, 마을회로 구성된 운영위원회가 공방을 함께 운영하며 경제 침체 등으로 공동화되어가는 농촌지역의 경제적 기반 구축을 위해 필요한 사업이라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주요 위탁 내용은 아양면 축칠이 749 아양생활문화센터 부지 내에 마을공방 컨테이너 5동 중에서 당초 자료에 의하면 농특산물 홍보관과 유튜브 방송국은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공용시설로 두고 세동에 대하여만 위탁하는 것으로 수정 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위탁 기간은 2021년 4월 1일부터 2023년 3월 31일까지 2년간으로 지난 2월 16일 의원 간담회 시 당초 3년으로 하였으나 의장님께서 1년간으로 의견을 주셨는데 1년은 홍보기간 등 준비기간이 너무 짧아 2년간으로 하였습니다. 수탁단체는 마을공방 둔이위원회로 위원 구성은 소축 마을 주민 4명과 사회적 기업 구로마 4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대법원은 당초 감정평가액 8,500만원, 8,500만원에서 공방시설 2동을 제외한 6,900만원의 감정평가액으로 하동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27조 대불의 요일의 규정에 의거 적용료율을 5%로 하고 감면 적용료율은 30%로 하여 연간 241만 5천원으로 대불을 상정하였습니다. 위탁 운영 지원은 해당 사항은 없으며 위탁 업무 등
주요 사업은 공방별 프로그램 운영 및 제품 전시 판매, 지역 농특산물 판매, 지역민 참여 소통, 공동 프로그램 운영 등이 되겠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3월 31일 행정재산 위탁 계약을 체결하고 4월 1일부터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경제전략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전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출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회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강양미입니다. 의안번호 제5호 마을공방 둔이 위탁운영 동의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 경과입니다. 본건은 2021년 3월 8일 하동군수로부터 제출되고 같은 날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금일 상정되었습니다. 제안 이후 주요 내용, 참고사항 등은 기배부에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 검토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19년 마을공방 육성 공모사업으로 조성된 마을공방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마을공방둔이 운영위원회에 민간위탁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동법 시행령 및 하동군 공유재산관리조례 등의 관련 규정을 두고 있으며 사회적 기업과 마을회로 구성된 운영위원회가 공방을 함께 운영하며 지역 내 소통과 주민 공동체 활성화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되어 위탁 운영은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향후 시설이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와 사업 추진에 대한 행정의 지도 감독 등 각별한 관심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양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강희순 의원님.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강희순입니다. 좀 전에 가임 설명하실 때 수정이 되었다는 거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좀 얘기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어떤 게 수정되었단 말씀입니까? 앞에 자료에 보면은 네. 앞에 자료에 보면은 전체 5동인데 동별로 보면은 하나는 팽사리 살롬하고 농특산물 판매장이 한 동이 있고요. 그 다음에 농특산물 홍보관하고 유튜브 방송국, 그 다음에 책공방, 식물공방 이렇게 5동이 있는데 농특산물 홍보관하고 유튜브 방송국 같은 경우에는 그냥 위탁을 주는 것보다 누구나 전국적으로 또 유튜브 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누구나 사용할 수 있도록 공간을 갖다가 이게 1, 2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유튜브 두 개의 동수와 그거는 그 2동은 전체 일반 국민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차원에서 3동만 위탁을 주는 걸로 그리 수정을 했습니다. 원래 이 공모사업이었죠? 예. 공모사업 얼마짜리 공모사업이었습니까? 예? 얼마의 공모사업이었습니까? 2억입니다. 2억의 공모사업. 예. 근데 지금 현재 과장 설명하실 때 감정평가는 8,500이었는데 지금 6,900이라는 이거는 어떤 근거로 감정평가가 6,900입니까? 2억 공모사업에서 예. 지금 마을 공방둔이 위탁을 주는 데 있어 가지고 그러면 2억이라는 돈을 공모를 해왔을 때 지금 이 평가해 놓은 감정평가가 무슨 그거로 이렇게 6,900만 원이라고 해놨습니까? 나머지 금액은 어디에 사용할 것이며? 그래, 당초 지난 의원 간담회 때 제가 숙제를 답변을 못 드렸는데,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우리 감정평가를 한 게, 순수 2억 원 중에서 건축물에 대한 부분만, 건축물에 대한 부분만 한 게 1억 4,349만 3천 원에 대한
감정평가액이 8,500만 원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동당 감정평가액을 보니까 한 동당 한 1,300만 원 정도 평가액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당초 8,500만 원에서 두 동에 대한 부분을 공용시설을 제외하고 나니까 이제 6,900만 원 감정평가액으로 대부료를 산정한 것입니다. 예, 그 가장 설명 잘 들었고요. 만일에 지금 우리가 위탁 기간이 2년이라 해놨는데, 예. 그 구성으로 보면 서초 마을에 인원 4명, 그 다음에 사회적 기업의 구름마 인원 4명이라고 8명이 소속이 돼 있는데, 예. 굳이 위탁 기간을 이렇게 짧게, 보통 요즘은 위탁 기간이라든지 이런 게 3년에서 5년인데, 네. 얘는 왜 2년을 해놨습니까? 이 다른 사람이 운영할 것도 아니고, 마을에서 운영할 건데. 그러니까 이게 이제 첫 해다 보니까, 위탁을 받는 분들도 사실상 이게 이게 성공할 수 있을지 없을지 또 불투명한 부분도 있고, 또 나중에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3년을 당초에 했다가 또 주민들 또 의견도 있고 그래서 3년으로 하는 것보다 2년으로 좀 기간을 첫 해니까 그 다음에 이제 할 때는 뭐 기간을 더 단축하든지 늘리든지 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우리가 1, 2년을 보고 계획을 짜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공모 사업을 할 때는 하고 앞을 내다보고 하는데 이 공모 사업에 돈을 2억이랑 돈을 공모를 해갖고 와가지고 1, 2년 후 이게 사업이 잘 될 것인지 못 될 것인지 그런 불안함에서 왜 이런 사업을 합니까? 그런 불안한 것 때문에 이런 사업을 아예 안 가져와야 되죠. 이 사업이 계속 지속되고 날로 발전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이게 1, 2년간 잘 됐긴 거 아니에요? 그러면 2억 만일 안 되면 2억 날아갑니까? 아닙니다. 아니 어떻게 운영하겠습니까? 이 목적하고 다르게 되지 않습니까? 맹세 돈을 공모 사업을 이게 사업이 마을이 공동체로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그런 사업이어야 되는데 1, 2년 하고 잘 뜯긴 거 못 뜯긴 거 몰라서 2년 했다? 이런 설명이 어디 있습니까? 죄송합니다. 2년으로 하는 거는 또 한 번 또 운영이 아니요, 위탁을 줄 때 그때 3년에서 5년으로 바뀌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아니 3년에서 2년으로 어떤 위탁 말씀하시는? 아니 우리가 보통 위탁이나 수탁을 줄 때 예. 그 기간이 보통 3년이었는데 3년에서 이제 5년으로 3년에서 5년으로 바뀌었거든요. 근데 뭐 다 바뀐 건 아니겠지만 그때 우리 설명 들었을 때도 마찬가지고 한번 자세히 알아보시고 예. 위탁을 줄 때 그리고 과장님 말씀처럼 이 자신 없는 사업은 다음부터 하지 마십시오. 동네에서 잘 운영할 수 있고 앞으로 그 설명을 잘 해놨네. 지역 농산물 같은 거 판매도 하고 지역 주민들 참여와 소통 그러면서 그 동네의 경제 발전을 위한 사업인데 이렇게 자신 없는 사업을 처음부터 시작하려고 한다면 지금부터 안 하는 게 낫지 않습니까? 잘 운영해가지고 시범 모델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예, 그리고 저도 이게 어차피 사업이니까 잘 되었으면 좋겠고요. 조금 이제 아쉬운 게 이걸 어저께 갑자기 수정 동의안을 갖고 왔고 아침에 우리 기획행정위원회 앉자마자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도 좀 잘못됐다고 봅니다. 아무리 어저께 했다 하더라도 의원님들한테 전화상이나 이런 게 수정이 되었다라고 설명을 해주시는 게 맞지 않습니까? 우리 회의장에 앉아갖고 그 얘기를 들어야 되겠습니까? 그거는 죄송합니다. 앞으로 이런 거에 대해서는 좀 시정을 해주시고요. 또 아무리 급한 게 있으면 물론 뭐 의장님이나 위원장님 결재를 받아서 하시겠지만은 위원님들이 계시는데 알고는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아무리 늦은 시간이라도 이런 거에 대해서 바뀌었다고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죄송합니다. 예,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강희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니까 제가 질의 겸 또 우리 강희수 의원 질문에 대한 답변이라면 답변이고 참고로 제가 좀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미리 말씀 못 드린 건 죄송하고요. 이게 갑자기 또
회의에 올라오면서 이 수정이 불가능하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그 전날 미리 좀 한다고 한 건데 제가 그 먼저 소통을 못한 점은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여기 이 공모사업 처음 하실 때 주체가 누구였습니까? 구름마였습니까? 아니면 우리 그 행정이었습니까? 아니면 마을이었습니까? 그 주체는 구루마였습니다. 구름마에서 예. 한 겁니까? 제가 듣는 이야기는 좀 다른데, 예. 이 구름마에서 그때 이 공모사업을 추진을 할 때 그 마을 주민회하고 의논을 한 게 있습니까? 그 전에 어떤 2019년도 공모 사업이 되다 보니까 그런데 과장님은 그 당시 안 계셨으니까 잘 모르실 건데 그때 담당자들은 지금 없어요. 근데 그 자료라도 혹시 남아 있던가요? 마을 주민회하고 소통을 했다는 자료들. 공모사업 신청 전에 또는 공모사업 신청 추진 과정에서. 신청 전에는 마을 주민하고 어떤 소통을 통해 가지고 공모를 신청이 한 거는 지금 뭐 찾아보기 어렵고요. 일단 마을 때는 과장님. 예. 그 과장님 답변하실 게 없어요. 왜냐하면 과장님 내용을 모르고 계시잖아요. 예. 이 공모사업 주체는 구름마였습니다. 예. 그리고 행정. 여기 지금 운영 주체가 누굽니까? 구름마하고 마을회죠. 예. 근데 정작 마을회는 공모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과정도 몰랐어요. 이런 공모사업이 어디 있습니까? 마을하고 소통하겠다고 하는 공모사업에 마을 주민들은 빠져 있어요. 주체가 빠져 있는 공모사업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지금 행정에서 하는 공모사업들이 다들 거의 대부분이 이런 식이에요. 잘 하고 있는데도 있지만 다가 아니고 일부는 보면 주체들이 빠져 있어. 자기들 편리에 의해서 그냥 자기들에 의해서 하는 거라. 이 구름마가 마을하고 소통을 하게 된 계기가 뭔지 압니까? 이거는 좀 그렇습니다. 제가 지역에 의원을 하고 있으니까 이 사람들이 내 시야에서 벗어날 수가 없기 때문에 억지로 보고가 된 거예요. 안 그러면 마을에는 빠져 있어. 근데 공모사업 주체에 마을에는 또 들어가 있어. 그러니까 지금 이게 어거지로 가고 있는 사업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어찌됐든 또 마을에하고 소통을 하고 있고 또 자리를 잡아가고 있기 때문에 제가 긴 말은 안 드릴게요. 앞으로 이게 아까 우리 강희순 의원님이 왜 기간 2년으로 임대기간이 왜 수탁기간 2년으로 되어 있는 위탁기간 2년이라고 물어보셨을 때 과장님은 내용을 아직까지 정확하게 모르고 계십니까? 구름마가 임대기간 2년입니다. 2년. 그러니까 구름마가 만약에 이 사업에 자기들이 다음 임대에서 배제가 되면 이걸 운영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거기에 맞추다 보니까 2년이에요.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 간단한 문제인데, 그리고 지금은 제가 그 마을 이장님하고 소통하면서 듣기로 마을회하고 구름마하고 그 전에 없었던 소통들을 하고 계신다 그러더라고. 아주 고무적으로 뭐 잘하고 계신다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원래 사업 취지에 맞게 가고 있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처음에 할 때는 마을회를 완전히 배제하고 했어. 자기들끼리만. 행정하고 구름마하고만. 근데 지금은 마을 주체가 4대4로 반반 딱 운영위원회가 만들어져서 운영이 되니까 서로 대화가 되잖아요. 균형이 잡히고.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공모사업을 하지 마십시오. 마을에서 공모사업을 하면서 마을회가 빠지고 하는 그런 공모사업이 어디 있습니까? 예. 특히 구름마하고 하는 공모사업들은 앞으로 좀 관심을 가지고 한번 봐보십시오. 어떤 식인지. 잘하셨습니다. 위원장님 말씀 충분히 공감하고요. 일단 마을 주민들이 참여해야 될 어떤 공모사업 같으면은 공모사업 전에 이름 자체가 미리, 둔이 아닙니까? 예. 이 처음에는 둔이도 아니었어요. 이게 팽사리 마을 공모사업이었어. 소촉마을에서 공모사업을 하면서 이름 자체가 명칭 자체가 팽사리 공모사업이라 팽사리 마을 공모사업이었어. 명칭부터 틀렸었어요. 그러니까 뭔 사업을 하실 때 좀 신중하게 해가지고 이거는 뭐 과장님 계실 때 기획된 게 아니기 때문에 제가 과장님을 보고 드리는 말씀은 아니지만은 또 우리 행정에 일을 하시는 공무원들이 앞으로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을 좀 세심하게 배려를 하시라고 일을 하시라는 겁니다. 잘하셨습니다. 우리 의원님들이 염려하시는 그 부분들을 충분히 인지하고 그리고 앞으로 향후 사업의 마지막까지는
이게 그룹만은 결국 배제돼야 됩니다. 이 사람들은 한마디로 여기 정착하실 분들은 아니거든요. 지금 자기들 사업장이 거기 있기 때문에 자기들 그 사업장을 이용하기 위해서 하신 공모사업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주체가 분명히 앞으로 마을회가 돼야 될 겁니다. 네, 그런 거 염두에 두시고 또 지금 또 그룹하고 소통이 잘 되고 있다 하니까 그 그룹하고도 협의를 잘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잘하겠습니다. 예.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토론하실 의원이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마을공방 둔이 위탁운영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하동군 경로당 운영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최용옥 주민행복과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행복과장 최영옥입니다. 하동군 경로당 운영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경로당의 효율적 운영과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과 지원 근거를 규정함으로써 노인복지 정진을 제고하기 위함입니다. 지원 내용은 이 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 법령은 노인복지법 제36조, 제37조, 제47조, 노인복지법 시행령 제24조 및 같은 령 시행규칙 제26조가 되겠습니다. 지난 2020년 10월 26일부터 11월 16일까지 입법 예고를 하였으나 제출 의견 없었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작년 12월 22일 실시한 의원간담회 시 의견입니다. 정영석 부의장님께서 의견 주신 제3조 제2항의 지원계획 수립 의무 규정으로 변경 검토 요청하신 부분에 대하여는 경로당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로 반영하였으며 박성곤 의장님께서 주신 의견과 3페이지 성별 영양 분석 평가 결과 제5조 제1항 제3호의 성별, 연령대 특성 및 요구를 반영한 프로그램 운영비는 요구 대상, 주체가 불명확하다는 부분에 대하여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성별, 연령대 특성 등을 반영한 프로그램 운영비로 반영하였습니다. 하동군 경로당 운영 및 지원 조례안 및 관련 법령은 4페이지에서 8페이지까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민행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출한 건에 대한 전문위원회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안번호 제6호 하동군 경로당 운영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 경과입니다. 본건은 2021년 3월 8일 하동군수로부터 제출되고 같은 날 당위원회에 회부되어 검일 상정되었습니다. 제안 이후 주요 내용, 참고사항 등은 기배부해드린 유의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경로당의 효율적 운영과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그동안 조례에 근거 없이 지원되고 있는 등록 경로당 382개소는 물론 일부 소외지역의 미등록 경로당에 대하여도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노인의 건전한 여가 문화 활동을 통한 노인복지 정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노인복지법 및 동법 시행령 등의 근거를 두고 있으며 총 7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성별 영양분석평가와 의원간담회 시 제출된 의견 등은 반영되었으며 관련 법령 적정 여부 등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향임 전무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네, 강희순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가장 수고 많습니다. 강희순 의원입니다.
지금 우리 그 경로당이 하동군에 예, 경로당이 총 몇 개소입니까? 382개소가 있습니다. 382개소. 예, 예. 그러면 우리가 그 기존을 할 때 하동군 그 마을회가 382개. 그럼 382개소는 그 우리 그 등록돼 있는 그 경로당이 382개란 말입니까? 예, 예, 맞습니다. 그럼 등록되지 않는 경로당도 있습니까? 예, 저희들 그 미등록 경로는 지금 관리를 하고 있는 데가 지금 10개소가 있습니다. 10개소. 예. 이게 392개소다, 그지? 예, 예. 그러면은 지금 조례의 안을 보면, 가장 혹시 우리 경로당이 예. 392개소인데 관리하지 않는 그 경로당은 일단 놔두고 382개소에 대해서 혹시 그 지어진 연도별로 관리하고 예. 있습니까? 예, 저희들 그 대상 현황이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예. 그러면 최고 오래된 그 경로당은 몇 년도입니까? 80년도 정도에서 지어진 것으로 지금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럼 계속 우리가 경로당 같은 경우로 유지보수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새로 신축도 하고. 그러면은 지금 80년도부터 지금까지 새로 바뀌어진, 새로 신축하거나 리모델링 한 경로당 같은 경우는 지금 나중에 자료는 한번 받아보겠습니다만은 지금 아직까지 우리가 경로당을 신축이나 그 노후된 경로당을 리모델링 할 수 있는 곳은 혹시 파악해 놓은 게 있습니까? 이장님을 통해서 받아 놓은 것밖에 없겠죠? 저희들이 연초 되면은 저희들 13개 읍면에 마을 경로당 신축이나 개보수를 해서 지금 신청을 받고 있고, 올해도 저희들이 89개소에 지금 개보수를 해야 된다 했는데 저희들 62개소만 지금 선정이 돼서 지금 사업비가 내려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해마다 저희들이 읍면을 통해서 조사를 하고 또 수시로 필요한 읍면에서는 저희들 또 현황을 받고 있습니다. 예. 그럼 89개소에서 62개소를 했으면 이번에 또 다시 이제 추경해서 좀 더 확보해가지고 접수된 거는 올해 할 수 있습니까? 사업을? 예, 작년 대비해서 올해 조금 예산이 가미됐지만 지금 수요가 많아서 저희들 조금 더 추경은 해마다 하는 것처럼 조금 추경에 반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조례 수정안에 보면 예산을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경로당에 이리 보면은 정말 잘 돼 있기는 잘 돼 있어요. 그죠? 예. 지금 가보면 어르신들도 환경이 너무 좋다. 더운 줄 모르고 추운 줄 모르고 이렇게 잘 지내고 있다라 이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러나 또 한편에 가면은 좀 열악한데 이거 좀 어떻게 좀 개선해 줬으면 하는 이런 민원도 있습니다. 예, 그런 민원을 받았을 때 물론 예산이 좀 부족하겠지만은 좀 적극적인 자세로 다음에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그런 긍정적인 답을 좀 주시면 마을 주민이나 어르신들이 좋아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들 회마다 또 수요 조사를 하고 또 우리 의원님들 관심도 많은 부분이고 해서 저희들이 다른 업무, 다른 많은 업무도 저희들 쌓여 있지만 노인 업무는 또 다른 업무에 우선을 해서 저희들이 또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강희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하연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하인 의원입니다. 지금 우리 이제 이 만드는 게 지원 근거를 원래 이제 지원을 했었는데 이제 근거가 없기 때문에 근거를 만드는 거지. 예, 맞습니다. 지금 이제 미등록 경로당도 지원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저희들이 미등록 경로당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게 지금 2019년도에 보니까 저희들 의원님들 현금 지적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의원님도 아시겠지만 저희들이 이제 지원을 해주려면 지원 근거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조례를 제정을 하는 거고 또 이 조례가 제정이 되고 나면 저희들 아까도 말씀드린 게 10개소에 지금 미등록 경로당이 있지만 다시 한번 자세한 전수 조사를 해서 저희들이 또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을 또 강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그럼 여기 포함은 안 돼? 미등록 경로당은 지금 조례 안에 보면은 1호하고 2호가 뭔 내용입니까? 다만 미등록 경로당 지원은 제1호 및 제2호에 한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예, 그거는 5페이지 보시면은
그 경로당 운영비하고 양곡비하고 그 냉난방비가 되겠습니다. 아, 그게 1호 2호입니까? 예, 예. 양곡비하고 난방비하고 전기료 끄는 게 이제 1호 2호입니까? 예, 예. 그럼 이걸 지금 우리 전문위원 검토 보고서에 보면은 이렇게 미등록 경로당에 대하여도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너네 건너 이렇게 되어 있는데 미등록 경로당 지금 이게 그러면 지금 여기는 포함이 안 된 이야기지 지금. 예, 저희들 그 382개소는 안 돼 있고 아까 이제 별도로 지금 10개소 지금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10개소에 대해서 이제 지원을 해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지금 이제 조례를 제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전문위원 검토부 일부 소외 지역의 미등록 경로당에 대하여도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노인 건전한 여가 문화 활동을 통한 노인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렇게 검토 의견을 냈는데 그럼 이게 틀린 이야기입니까 그러면? 미등록 경로당에 대하여도 지원 근거를 함으로써 그럼 미등록 경로당도 지금 지원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지금 검토 이제 하겠다는 겁니다. 더 구체적으로 이제 저희들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현재는 빠져 있는데 이게 이제 조례가 통과가 되고 나면은 예. 지원을 근거를 만들겠다. 예, 근데 그 지금 만들 때 넣어놔야지 되지. 그럼 바로 따로 만들 건데 지원을 왜 같이?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도 저희들이 그 2019년도에 저희들 의원님들이 그 행간 사항에 지적해 준 사항에 또 부응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그 지금 조례를 제정하는 겁니다. 그럼 어떤 식으로 지금 이걸 방법을 만들 겁니까? 10개소는. 여기에서는 저희들이 지금 관리를 하고 있고요. 저희들 과에서.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그 미등록 사회화 보면은 저희들 무허가가 대체적으로 제일 많습니다. 그래서 이 무허가 부분도 저희들이 양성화를 할 수 있는 부분이 가장 그 의견을 한번 내가 계속적으로 이 부분을 질의를 계속적으로 하는 부분이거든. 근데 이 미등록 경로당을 우리가 그 합법화 시켜가지고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 달라고 계속 건의를 질의를 하고 했었는데 그래 이걸 어떻게 방안을 갖고 계십니까? 가장 의견을 좀 한번 말씀해 보세요. 근데 지금 경로당을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저희들 경로당으로서는 지원을 예를 들어서 난방비랑 운영비는 할 수 있는데 이거는 지금 제가 좀 파악한 바로는 이게 건물에 관련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 그 해당되는 부서하고 조금 협의를 해야 될 부분이에요. 저희들이 단순히 뭐 운영비만 난방비만 갖고 지금 저 미등록 경로당 양성화 시키는 부분이 아니고 뭐 건축법에 또 이게 또 건축물 대장이 또 등재가 될 수 있는 부분인지 안 그래 이런 이걸 조례를 만들 때 그걸 첨부를 시켜가지고 조례를 만들어 보면 되지 그걸 다시 검토를 하겠다 그러면 또 이대로 내놔 또 까입니까 그러면 좀 이런 거 만들 때 몇 번이나 그렇게 질의를 해가지고 하면은 검토 의견을 내면은 이거는 검토할 때 이럴 때 같이 만들어가지고 지원 근거를 확실하게 만들어주면 되지. 그 계속 문제가 발생을 한다니까 이런 부분은 말에 가면은 그 검토를 뭐 맨날 검토라고 하지만 이런 거 만들 때 뭐 첨부시키고 넣어주면 되지. 조례를 만들어 삐면 되지. 꼭 그걸 검토 의견을 다시 이걸 이제 만들어 놓고 검토를 해가지고 다시 뭐 조례를 또 만들 깁니까 그러면. 좀 문제가 좀 야무지게 좀 해가지고 오지. 또 이래가지고 따로 또 검토를 해가지고 한다는 게 그냥 하나도 그 부분에 대해서 뭐 검토를 낸 게 없구만은 내가 말만 검토하겠다. 맨날 말만 검토하겠다 이렇게밖에 없는데 좀 더 이걸 구체적인 안을 좀 이게 좀 넣으면 안 될까요? 구체적인 안을 10개소에 대한 거 구체적으로 이거는 저희들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건축법에 그 관련되는 문제들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 관련 부서하고 오늘은 해서 그 10개 미등록 사유에 대해서는 제가 별도로 의원님한테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가장이 바뀔 때마다 나는 이걸 질의를 해봤어요. 그 검토만 한다 했어 지금까지 이거 부분을. 그래도 지금도 또 검토밖에 안 나와서 내용 자체가. 오늘 뭐 지금 자리에서는 뭐 어떨 방법이 없는 것 같고, 이걸 만약에 검토를 해가지고, 이 부분에, 지금 절에 첨부를 시킬 수 있으면 차로 좀 하는 방법이 있으면은, 절을 좀 첨부를 시켜가지고, 새로 또 보호하는 것도, 위원들한테 양해를 받아가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으니까 한번 검토를 정확하게 해가지고 한번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네, 하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윤영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등록되어 있는 게 382개소죠? 예. 미등록이 10개소. 맞죠? 예.
이게 지금 이제 이 미등록 10개소 때문에 지금 조례를 개정한다는 얘기입니까? 이 가장 큰 문제는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예. 지금 이 10개소가 불법 건물입니까? 지금 사유를 지금 언론에 지금 받고 있는데 일단은 모가로 돼 있는 물에서 아마 건축물에 조금 그 중 10개소 중에서는 아니, 그게 건축물- 불법 건물이냐, 그 말이에요. 예, 그걸. 등재가 이게 조금 하기 등재가 어려운 됐을 거 부분이 있는 아니에요, 걸로 알고 10개소가. 있습니다. 예, 등재, 10개소가 예. 왜 정상적으로 등록이 왜 안 되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마 다는 아니겠지만 제가 알기로는 조금 불법 건물도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아, 있습니다. 그러면 불법 건물 다 없애고 다시 지어주면 되지, 필요하다면은. 그러면 조례 바꿀 필요도 없는 거고, 정상적으로 가야죠, 정상적으로. 아, 그렇다면 정상적으로 하는 사람 조례 틀리고, 불법 틀리고, 이 말이 되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미등록 사유에 대해서 한 번 더 저희들이 엄면하고 자료를 받아봐갖고 저희들 엄면 자료 받고 할 필요도 없이 미등록이 왜 됐는지 그건 자료를 안 받더라도 다 알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뭐 나무 땅에 지어졌든지 건축 인허가가 안 되는데 불법으로 돼 있다 보니까 등록을 못한다든지 그러면 양성화 시킬 수 있는 부분이 몇 개소나 되는지 더 이상 양성화가 안 된다 그러면은 경로당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경로당 부지를 확보해서 지어주든지. 근데 지금 미등록 경로당이 보통 보면 이제 쉽게 말하면 월층 경로가 있는데 예를 들어 그 같은 마을에 지금 다른 경로당이 하나 더 있는 경우가 거의 많습니다. 지금 10개소가. 자, 그렇다면은 382개소, 그리고 플러스 10개소 하면은 392개소입니다. 이게 수용 인원이, 예. 이게 392개소가 다 각자 틀릴 거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이 운영 비용은 어떻게 처리를 합니까? 운영비 같은 경우에는 이제 회원수로 하고 난방비는 지금 면적으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계속 이제 노령화 되면서 돌아가시는 분들도 있고 한데, 경로당은 크고, 이용 수는 줄어들고,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아까 인원 대비해서 한다면은. 그리고 저희들이 해마다 지원행위 선정 기준이 있지만은 또 해가 바뀔 때마다 언면에서 아까 우리 의원님이 주신 그런 의견들을 또 반영을 시켜서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올해 뭐 A 등급 받아줘서 내년에 A 등급 주는 게 그거는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그 형편대로. 이게 지금 현재 지원 근거 규정이 이제 뭐 나름대로 있겠습니다만은 이게 또 결산하는데도 어르신들이 상당히 애로를 겪고 있더라고요. 결산하는데. 예, 맞습니다. 근데 결산하는데 이걸 맞추기 위해서 뭐 자료를 뭐 구하고 뭐 어르신들이 이런 애로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물론 이제 뭐 마을마다 예를 들자면은 우리 금남면 같으면은 덕천 마을이 150가구예요. 그것도 경로당 하나입니다. 또 사덕마을 같은 경우에는 20개도 안 돼요. 가구 수가. 거기도 경로당이 하나예요. 근데 지원되는 금액은 거의 비슷해요. 150개 가구 수가 있는 데나 20개 있는 데나 똑같다는 얘기예요. 이런 부분을 이제 정상적으로 등록되어 있는 게 380개소고, 그 다음에 나머지 이제 미등록되어 있는 게 이제 10개소니까 이걸 전수조사를 한번 해보십시오. 전수조사. 다시 종합적으로 해서 사용 빈도나 그리고 그 대상자가 많은 지역은 또 나름대로 또 좀 많이 드리고, 그 다음에 또 나머지 결산할 때도 어르신들이 계산하기 힘들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행정에서 나름대로 계산하는 방식이나 방법을 좀 알기 쉽게끔 얘기를 해서 어르신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윤영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영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예, 이 조례하고 관계없는 현안 질의를 좀 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십시오. 예. 과장님, 정영석 의원입니다. 요사이 화개장터에다가 군수님 지시에 의해서 호흡공원을 짓고 있죠.
예, 예. 그 정확한 명칭이 뭐죠? 그 호국공원의 정확한 명칭이. 하계전투 학도병 추모공원입니다. 그죠? 예. 그 추모공원에 추모할 수 있는 시설이 있습니까? 지금 그 후에 저희들 파고라도 지놓고 이제 그 기존에 있던 그 참여했었던 분들의 무덤도 있고 지금 비석도 서 있고 그렇습니다. 그 참호도 지금 저희들이 조성을 해놨고요. 중요한 건 예. 방금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대로 그게 추모공원이죠, 추모공원. 예, 예. 근데 추모공원이 아니고 지금 현재에 있는 것을 보면 그냥 산책로 이런 관광형 공원 뭐 이런 것들로 개념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 이용은 많이 합니다. 시설 이용은 많이 하는데 중요한 건 추모공원이면 추모할 수 있는 장소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현재는 추모할 수 있는 장소가 없지 않습니까? 추모를 해서 단체로 모여서 뭐 어떤 죄를 지낸다는 뭐 의식 행위를 할 수도 있겠지만, 이제 요새는 이제 주민들이 말 그대로 추모공원처럼 우리가 가까이 이제 접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제공하는 것도 어찌 보면 또 다른 형태의 또 추모를 할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과장님, 지금 우리 기획행정위원장님이 손종현 의원님이 앞전에 현안 질의를 하면서 들어가는 길 문제를 이렇게 질의를 하니까 과장님 답변하시기를 뭐라고 답변하시냐면 긍정적으로 검토해 보시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주십니다. 그래서 지금 그 질의를 하는 건데요. 군수님이 거기에다 추모공원을 만들어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1950년도에 15살에서 17살짜리 젊은 청년들이 거기 와서 학도병으로 참전을 했죠. 그래서 거기에서 많은 희생을 나게 합니다. 그래 매년 보훈처하고 하동제한군인회가 그분들의 뜻을 그리기 위해서 행사를 합니다. 근데 행사 장소가 거기 현지를 못 올라가니까 밑에 다른 곳에서 하고 있죠. 다른 곳에서 하고 있는 걸 군수님이 이제 안타깝게 생각하고 거기다가 추모공원을 만들으라고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러면 추모공원을 만들었으면 말 그대로 추모할 수 있는 장소가 되어야 되는데 추모할 수 있는 장소는 아니고 지금은 그냥 놀이공원 이런 겁니다. 그렇다면 결론적으로 본 의원이 시비하고자 하는 게 어떤 것이냐면 지금 그분들이 한 153명인가 이렇게 참여를 했었는데 그 중에서 거의 대부분 사망하시고 살아계신 분들 중에서도 이제는 아주 고령자 한 25분 정도 살고 계세요. 살아계시는데 이분들이 자기 동료들 제사 때 추모하는 날에 거기 현장에 올라가서 이렇게 추모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추모공원은 만들어 놓고 밑에서 다시 이제 제례를 지낸다든지 의식 행사를 해야 되는 그런 일이 생기죠. 올라가는 입구가 없지 않습니까? 예, 지금 계단뿐입니다. 그러니까. 예. 그러면 그게 군수님이 지시하셨던 거하고 방향이 좀 다른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추모공원은 조성을 하고 지금 계단은 이제 저번에도 뭐 군수님도 가서 현장을 보셨지만은 지금 공간까지 올라가는 거는 일단 계단으로 하고 지금 계획은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당장 사업비가 확보된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조금 그 추모공원을 만들어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더 저희들 뭐 또 제한군이라든지 아니면 하계면하고 또 전체적으로 한번 저희들이 또 한번 조사를 한다든지 아니면 조금 의견을 반영해야 될 부분이고 지금 당장은 좀 긍정적으로 저도 검토를 하지만은 지금 당장 그게 뭐 또 조금 설치를 할 수 있다 없다고 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상황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입니다. 추모공원이면 추모할 수 있는 장소가 지금 없어서 추모할 수 있는 장소 하나 만들어져야 되고 그 다음에 올라가는 시임로가 있어야 되는데 시임로가 있는 기존에 있는 계단 그 다음 새로 만들어놓은 신설로 만들어놓은 테크 그런 것들이 나이 많은 분들이 가시기에는 도저히 불가능하죠. 그래서 거기 땅의 소유자 산의 소유자가 동의를 한다고 합니다. 기부 체납을 한다고 해요. 그런데 불구하고 집행부에서 사적으로 만나서 말씀드린 거는 현장에 나오셔서 뭐라고 답변을 하시느냐 하면 거기 진입로를 만들고 나면 다른 사람들이 집을 지을까 싶어서 이렇게 어렵다 부정 검토를 해요. 무슨 그런 답이 있습니까? 아니 거기에 추모하러 가라고 거기 화장실도 있어야 되죠. 화장실 지을 수 있는 땅도 제공을 하신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 양쪽으로 목민들이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한 9번, 10번 정도 되시는데 그분들이 이광에 할 때 농작업로를 이용할 수 있게끔 해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경기가 좀 올라갈 수 있는 길을 확보해 달라고 하는데
지금 계단을 하려고 하니까 그 농민으로부터 지금 부정적으로 못하게 하죠. 공사 못하게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예, 지금 사유지가 네 분이 있는데 지금 한 분이 제가 알기로는 조금 동의를 못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길을 만들어주면 그분 동의한다잖아요. 그걸 왜 검토를 안 하시는 겁니까? 지금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으면 그것 때문에 저희들이 고민이 많고 일단 그 의원님이 지금 의견 주신 대로 그 몇 분들이 지금 땅을 기사를 한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일단 제가 이제 그 말씀에 대해서는 의원님을 통해서만 들었기 때문에 제가 그분들이 좀 명단을 주시면 직접 찾아가서 지금 하고 사유지 가지고 아니, 과장님, 의견을 제가 한번 구해보겠습니다. 앞전 회의 때 기획행정위원장님이 이 자리에서 그렇게 발언을 하셨어요. 그분들이 회의를 한번 보십시오. 우리 회의록을 보시면 그분들이 이렇게 동의하는 걸로 알고 있다. 그래서 길을 내는데 적극적으로 검토하라 그러니까 답변을 그렇게 하셨어요. 근데 지금은 집을 질 수 있는 것들이 되니까 부정 검토한다. 집 짓고 안 짓고는 도시건축과 또 허가가 되고 안 되고는 그쪽 법률에 의해서 그렇게 검토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집을 질 수 있다면 집을 짓게 만들어야 되는 것이죠. 왜 주민 행복가가 집을 질 것이냐 말 것이냐 합니까? 도로 내야 되지 않, 그러면 우리가 예를 들면 하나 19번 국도가 지금 4차선으로 되고 있는데 그거 왜 내고 있습니까? 안 내야 되죠. 일부 소수 의견은 있는 그대로 안 내라고 하는 분들이 대부분 또 많이 계세요. 근데 왜 낼까요? 필요에 의해서 그 실효성이 많으니까 그게 더 편리하니까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중요한 건 왜 이렇게 주민 행복가가 그런 것들까지 건축 관련된까지 이렇게 검토를 하면서 안 된다고 답변하십니까? 아니, 그거는 저희들이 뭐 답변할 건 아니고 제가 또 우리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은 그게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길 부분은 저희들이 또 전문가도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또 땅을 동의해 주시는 분들에 대해서 일단 제가 또 다 만나보고 그래서 그분들 의견을 좀 청취를 하다 보니까는 지금 아까 뭐 제가 이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한다는 위해서 답변을 쉽게 말하면 못 드리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 조금 그리 좀 양해를 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예산 관련된 부분들은 과장님 예산이 어려울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주민들이 행복하게끔 지원해주는 곳이 우리 분이잖아요. 그런다면 예산은 조금씩 뭐 추경 때 한다든지 추경 때 못하게 되면 뭐 할 수 없이 그분들에게 가가지고 추경 확보가 안 돼서 좀 어렵습니다라고 한다든지 이렇게 해주셔야 되는 게 안 맞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기본적인 것도 지금 저희들이 확인이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는 시일이 조금 걸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분들이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시는지에 대해서 저희들 알아야 안 그렇습니까? 제가 또 담당 과정에서 의원님한테 긍정적인 또 답변을 드릴 수 있는 그냥 그는 조금 시일을 좀 기다려 주시면 저희들이 또 관련되신 분들 만나보고 또 저희들이 뭐 토목이라는 다른 또 행정적인 절차에서 또 길을 내는데도 또 그렇죠. 뭐 다른 장애 요인이 없는데도 한번 조금 심사숙고를 하고 있다는 것을 조금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긍정검토해서 민원이 일어나지 않게끔 민원이 해소될 수 있게끔 이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정명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셔서 과장님 제가 몇 가지 여쭤볼게요. 이왕에 말이 나왔으니까 우리 정영석 의원님 현안 질의하시는데 덧붙여서 제가 여쭤볼게요. 그게 저번에 제가 한번 간담회 자리에서 말씀을 드렸죠. 도로 관련해서 추모공원. 예. 근데 그 이후에 혹시 죄송하지만 과장님이 무슨 직원들을 시켜서 그 내용을 좀 알아보신 바가 있습니까? 아니면은 그때 제 이야기 듣고 그걸로 끝입니까? 하고 저희들이 이제 지금 설계가 지금 다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착공계도 지금 들어오고 해서 이제 실무를 하려다 보니까 아까 이제 정영섭 위원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제 담당 과정으로서 아까 또 그런 뭔 설계가 나왔다는 말입니까? 지금 진입로 지금 설계가 다 나왔습니다. 저희들이. 도로가? 예. 그러니까 저희들이 이제 진입로를 좀 1차하고 2차를 지금 할 건데 지금 두 개 다 지금. 근데 방금 정영섭 의원님 질의하실 때는 또 답변이 달랐잖아요. 긍정적으로 또 검토하려고 했다 그랬잖아요. 근데 설계가 나왔다는 말은 또 뭔 말이에요? 설계는 기준에 나와 있는 거 저희들 추진을 하고 있었고, 그거는 지금 정영섭 위원님이 또 의견 주신 거는 중간에 들어봤기 때문에 설계 변경은 또 할 수 있는 부분에서 아까 제가 담당 과장으로서 지금 자세한 게 있죠. 아니, 정영섭 의원님
말씀하신 거하고 제 말하고 다른 게 없어요. 똑같은 말이에요. 그 추모 공원이 위에 만들어져 있잖아요. 그럼 거기까지 올라가는 길을 내달라는 거라. 거기 설계가 지금 나와 있다고 해요. 길 아니고 지금 계단으로 해갖고 지금 하는 거예요. 계단 말입니까? 예, 예. 계단은 지금도 있잖아요. 예? 계단은 지금도 있잖아요. 예, 예. 있는데 지금 저쪽에 그 정심이 되어 있는 데서는 지금 테크를 지금 하는 걸로 돼 있고 지금 올라가는 테크는 계단에 지금 다 됐잖아요. 아니 테크는 그 진입로 쪽에는 테크가 조금 안 돼 있습니다. 그 뚝방길이 있는 데는. 그러면은 그때 제가 말씀드린 때 과장님이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보시겠다 했는데 그 이후로는 진행된 게 하나도 없네요. 그래서 이제 저희들 그 사유지 분들도 만나보고 해서 만나보셨습니까? 예, 제가 직접 만나보지는 않았습니다. 그 직원들이 만나보셨어요? 예, 예. 하고 이제 저도 직접적으로 가서 만나볼 그 생각. 긍정적인 답변이 있던가요? 지금 세 분은 해주시는 걸 했는데 한 분이 지금 긍정적인 제가 알기로는 답변을 못 그분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기부를 하시겠다고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예, 그분도 예, 예. 한 분 안 하신다는 분도 기부를 하신다고 길을 내주면 예, 예. 하겠다고 하셨다는데 왜 그래? 그렇게 저희들이 이제 다 이제 그에 대해서 지금 의견 주시는 걸 취합을 해서 저희들 아직 정리가 안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조금 시일이 걸리면 저희들 정리를 해서 한번 다시 이거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좀 신속하게 예, 해주시고 지금 그 추모제를 언제 합니까? 7월 25일 날 매년 하고 있습니다. 이왕이면 그때까지 뭐 좀 서두른다면 안 될 것도 없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들도 그래 하려고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예, 그래 해야만 이거 사업에 또 성과가 나타나고 하니까 좀 최대한 좀 빨리 움직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괜히 또 알겠습니다. 우리 또 의원들하고 뭐 말 따먹기 했니 어쩌니 그런 소리 안 나오고로 최대한 좀 빨리 서둘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그 경로당 관련해서 지금 우리 그 경로당 관련해서 제가 뭐 예산서가 다 기억이 안 나서 그러는데 올해 전체 예산이 얼마입니까? 지금 7억입니다. 이게 지원비까지 다 7억입니까? 아니면 예, 예. 신주와 대보수비하고 예, 예. 운영비까지? 운영비는 아니고요, 별도죠? 아니고요. 운영비는 별도죠? 예, 예. 그럼 이게 작년도 예산은 얼마였습니까? 작년에 10억이었습니다. 30% 감해서 7억이란 말입니다. 예, 예. 근데 아까 보니까 이 미등록까지 해가지고 392개소인데 여기 보면은 미등록 지원 범위 5조에 보면 미등록 경로당 지원은 1호 및 제2호에 한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1호면 경로당 운영비 및 양곡비, 2호면 경로당 운영 난방비 이렇습니까? 예, 예. 근데 이거는 해주고 나머지는 안 된다는 건 뭔 이유입니까? 아, 이분들 우리 운영비 하동 국민들 아닙니까? 그리고 아까 동의원님 말씀하셨는데, 미등록으로 놔둘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이게 뭐 100개소가 되는 것도 아니고, 382개소, 미등록 10개소 같으면, 이거 양성할 수 있잖아요. 의지만 있다면. 그래서 저번에 그 시대 간담회하고도 한번 제가 몇 군데는 한번 알아봤는데 이게 이제 건축부서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그 하이오님도 지금 옥종 같은 경우에 그런 건축법상 어려움이 있는 데가 몇 군데든가요? 그럼 그거는 지금 제가 지금 파악이 안 됐지만은 지금 그걸 왜 파악을 못하고 계세요? 그걸 파악하라고 계셔야지. 하윤희 의원님이 하신 데는 지금 하니까 그 건축법상에 등재가 안 되는 데가 조금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별도로 아니, 알아서 그러면 경로당이 의원들이 관심을 가진 데만 경로당이고, 의원들이 관심 안 가진 데는 경로당이 아닙니까? 미등록 있으면 같이 조사를 하셨어야지. 아니, 과장님이나 그 행정에서 의지만 있다면 제가 볼 때는 다 양성할 수 있다고 보는데, 이 정도 같으면. 이거는 제가 양성화가 안 되면 네, 이런 파악에서 그냥 드리겠습니다. 새로 신축을 해 주셔도 되잖아요. 신축은 이게 지금 한 마을에 지금 두세 개 정도가 있으니까 조금 어려움이 있지만은 저희들이 한번 이 사유를 빠진 필요하게 한번 파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미등록으로 운영하고 계시는 있는 그 경로당들이 보면 뭐 환경이 좋거나 건물이 좋거나 뭐 그러진 않을 겁니다. 뭐 거기에 준한다든지 아니면은 그보다 조금 나은 시설을 새로 신축을 해 주셔도 되죠. 아니 근데 그 누구는 뭐 다른 국민이 아니에요. 뭐 미등록 따지고 뭐 따지고 그래요. 지원 기준 따리고. 그리고 봐보세요. 제가 얼마 전에 민원을 받았는데 기가 막혀서 말도 안 나오더라고. 지금의 운영비 지원 기준이 뭡니까? 운영비 지원은 지금 회원수에 준해서 지금 저희들이 지원해 주고 그 회원수를 예, 예. 이렇게 우리 그 공무원들이 한 번씩 이렇게 체크를 합니까? 수시로 방문 내지는 뭐 이렇게 저 연초되면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이게 등급을 상한 변경하기 때문에 1년에 한 번 정도는 하고 또 이게 있습니다.
이 민원님 말씀하시기로 어떤 말씀을 하시냐 그러면 내가 그 소리 듣고 내가 참 웃으려야 되는지 울어야 되는지 모르겠더라고. 이 등록 운영비가 지원이 되는데 예. 뭘 기준으로 하느냐니까 자, 쌀 소비량, 전기요금 이런 걸 기준으로 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쌀 같은 거 이렇게 받다 보면 어른들이 일철 되면 또 경로가 잘 안 모이셔. 그러다 보니까 쌀이 남아요. 그럼 그 쌀을 다 소비를 못하면 그게 경로당에 이렇게 쌓여 있으면은 그 공무원들이 확인하면은 지원해서 뺀다는 거야. 지원 안 해준대. 그러니까 그 쌀을 편법으로 사용하는 거야. 그 쌀을 가지고 떡을 해가지고 동네에 나눠 먹기도 하고. 그 쌀을 사용하기 위해서, 억지로 사용하기 위해서. 또는 전기요금이 적게 나오면 운영비가 또 줄어든대요. 그러니까 전기를 여름에는 에어컨을 밤새도록 켜놓고 가신대, 일부러. 겨울에는 보일러를 돌려놓고 가고. 이거 얼마나 낭비입니까? 뭔가 확실한 운영 기준이 있어야, 운영비 지원 기준이 있어야 이런 폐단을 막을 수가 있어요. 이건 국가적으로도 낭비 아닙니까? 에어컨을 밤새 켜놓는데. 아니, 저희들이 그 경로당 운영비는 아까 말씀드렸는데 등록 현수의 기준에서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고, 난방비는 저희들 면적 대비해서 그렇게 차등 지원을 하고 있는데, 아까 그 의원님이 주신 거는 조금 또 저희들 기준은 있지만은 그 운영하는 데서 조금 뭐 착오가 있다든지 전달이 잘 안 된 것 같습니다. 그거는 저희들이 한번 업무를 통해서 또 저희들이 그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그 경로당 운영하시다 보면 인원이 제일 많이 이용하는 데가 몇 명 정도 이용을 하던가요? 제가 출장을 한번 나가고 많은 데는 한 20명 정도 전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많은 데는 20명 정도. 예. 제일 적은 데는요? 적은 데로 가다 보면 한 두 분도 계시고 어떨 때는 한 분도 계시고 하십니다. 아니, 그게 아니라 평균 이용. 평균적으로 하면 한 10분 정도요. 그런 자료를 정확하게 안 가지고 계시죠. 그러니까 우리 경로당을 지금 여기 뭐 예산이 적지도 않아요. 근데 이 운영을 할 때 보면 392개소의 연평균 이용자 수가 몇 명인지 그 자료 파악하고 계십니까? 지금 저희 갖고 있는 건 없습니다. 그럼 이거는 기초적인 자료 아닙니까? 그 관계는 지원 근거가 되는 자료인데. 그리고 각 개소마다 평균 이용객 수가 얼마나 되는지 연간 이렇게 평균 자료가 나와야 뭐 운영비가 지원이 되든 말든 할 거 아니에요. 그걸 기초 근거로 삼아야 되는데.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전수 기초 조사를 근거에 따르면 하도록 결국 하겠습니다. 이게 평균 자료가 나와 있어야 되는데 그런 자료 하나 지금 수집이 안 돼 있어요. 저는 안 갖고 있지만 지금 노인복지계에서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경로당 이야기 하시는데 자료 가지고 있으면 가지고 오셔야지. 대신 여기는 저희들이 한번 전수 조사를 해서 또 작년 대비하고 올해 또 한번 또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경로당 관련해서 뭐 어르신들 모시는 문제니까 좀 예민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그 미등록 개수 같은 경우는 미등록 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양성화 할 수 있는 방법이 뭔지 좀 적극적으로 한번 알아보십시오. 이게 저 과장님이나 그 공무원들이 뭐 강력한 의지만 있다면 뭐 전체 아니더라도 일부 또 할 수도 있을 거고 또 전체가 다 안 되는 나머지 부분들은 뭐 신축도 한번 검토해 보시고 다른 양성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세요. 미등록 이상하잖아요. 의감도 그렇고 같은 아무 국민들이 이용하는 시설인데. 예, 알겠습니다. 그 하여간 과장님 다른 업무도 다 많고 바쁘시겠지만은 요 어르신들 문제는 좀 각별히 좀 신경을 좀 써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예, 그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이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영일 의원님. 네, 과장님. 아까 우리 저 미등록 경로당 있죠? 예. 예, 지금 현재 어디입니까? 10군데가. 지금 월진, 범사, 객길, 고포하고 조금 읍면에 지금 한 5개 읍면 정도에 지금 있습니다. 객길 고포하고요. 예, 예. 그 이제 여기에 지금 미등록이 사유라는 게 그 회원수가 10명 이상 또는 뭐 10제곱미터 같으면 한 3평 정도 되죠. 예, 예. 안 그러면은 뭐 개인 사유지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해당 사항 되잖아요. 예, 맞습니다. 근데 이제 이 지금 거의 뭐 분류가 어느 종류입니까? 지금 그냥 뭐 안 그러면은 뭐 불법 건물입니까? 지금 조립식도 돼 있고 해서 조금 불법 건물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거는 아까도 말씀드린 지금 파악을 해서 따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요거 지금 자료를
위원장님, 예, 그 미등록 사유, 예, 여기 관련된 자료하고 그다음에 지금 회원 수별로 지금 약 한 뭐 300 뭐 몇 개 되는 이 경로당 나름대로 지금 이제 사용 현황이라고 해야 되나 뭐 이렇게 한번 전수조사를 해서 그 자료를 뭐 좀 받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윤영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아까 그 노영계 가지고 계시다 그랬죠, 그 자료가? 예, 예. 예. 그럼 뭐 자료 준비하는 데는 무리가 없겠네요. 지금 아니, 바로. 이거는 저희들이 한번 또 다른 것도 또 필요할 수도 있으니까 일단 해운수 같은 그러면 경우는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예, 예. 그래 저희들이 조속해서 예, 조사를 좀 세밀하게 하셔가지고. 예, 예. 그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어차피 이게 또 다른 참고 자료로도 사용할 수 있는 거잖아요. 조사를 한번 해놓으면. 예, 예. 그러니까, 윤영일 의원님, 이 부분 자료를 조사를 할 것 같으면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으니까, 그, 시간은 명기를 안 하겠습니다. 예, 자료가 준비되는 대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추가 자료 요구가 있습니다. 주민행복과장님께서는 윤영현 의원님이 요구하신 미등록 경로당의 미등록 사유 및 사용 현황 전수, 이게 미등록이 아니고 경로당 전체잖아요. 미등록 사유와 전체 경로당 사용 현황 전수조사 자료를 기간은 안 정하겠습니다. 예, 예. 준비가 되는 대로 예,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 사무과로 18부를 작성하여 의 사무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하는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하동 경로당 운영 및 지원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과장님, 예. 아까 그 하인호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아까 그 빠진 부분 있죠? 이 조례에 아까 1호, 2호로 제한을 해 놓으셨잖아요. 예, 예, 예. 그 부분은 다음에는 수정을 해가지고 다 집어넣을 수 있도록 하십시오. 그 안에다가 1호, 2호로 제한을 하지 마시고. 예, 저희들이 한번 더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뭐 검토하실 것도 없고 이렇게 하세요. 검토를 한번 해보고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냥 하시라니까 뭘. 이상으로 제298회 하동군의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내를 선포합니다.